이번 토픽은 회기 모형의 적합도 그리고 결정계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토픽에서 이런 걸 했어요. 관찰점이 이렇게 있을 때 회기선을 도출하는데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관찰점이 이렇게 생겼다면 회기선은 이렇게 도출될 것입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관찰점이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B의 그림은요, 관찰점이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기선을 도출하려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두 선 모두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도출된 회기선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모형이, 즉 A 또는 B 중에서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 적합하다는 건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일 겁니다. A 또는 B 중에서 어느 모형이, 즉 어느 빨간 선, 회기선이 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느 게 잘 예측할 수 있을까? A일까 B일까 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뭘 보냐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한번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관찰점이 있어요. 이게 실제 관찰점입니다. x의 값이 xi일 때 실 z값은 yi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 z값이에요. 실제값. 회기선이 있다면 회기선상으로 예측이 되겠죠. 요점으로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회기선상에 있는 값, 즉 예측했을 때 예측값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하였나요? 오차가 이만큼 발생하였습니다. 실제값은 여기고 예측값은 여기니까요, 오차가 이만큼 발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추정오차라고 부릅니다. 추정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한 거고, 즉 예측을 했을 때 성능이, 회기모형의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A와 B에서 추정오차를 그려보겠습니다. 추정오차를 그리면 검은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만큼 추정오차가, 여기는 이만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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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빨간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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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됩니다. 즉 A의 경우에는요, 추정오차가 작고 반면에 B의 경우는 추정오차가 큽니다. 그럼 어느 모형이 예측을 하면 더 잘 맞을까요? 당연히 추정오차가 적은 게 더 잘 맞을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적합도가 높다고 하면 되겠죠? 적합도 높고, B의 경우는 적합도가 낮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요. 성능은 A가 성능이 좋고 B가 성능이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보니까 이 검은 수직 선의 길이를 비교한 거예요. A가 검은 수직 선의 합이 작고 B는 이 검은 수직 선의 길이가 큽니다. 그걸 이용하면 적합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요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추정오차는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값 빼기 예측값은 어떻게 됩니까? 예측값은 yi 해트입니다. 이 값이 따라서 예측값은 yi 해트고, 이것이 추정오차인 거예요. 근데 관찰점이 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점이 있으니까 합해야 되겠죠? 합을 하는데 그냥 합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됩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합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면 되겠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걸 평균 내는 겁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은 자유도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S제곱이 표본 분산이잖아요. 표본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xi 빼기 x바가 있습니다. 제곱했는데 이것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낼 때 분모의 n-1로 나누죠. 이 n-1이 뭐예요? 자유도입니다. 표준 편차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를 바꾸려면 스퀘어루트 씌우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평균 내고 표준 편차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스탠다드 에러 of estimate.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편차와 비슷한 개념인데 표준 오차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에러 에스티메이트 SE라고 부르는 것은 표준 추정 오차라고 부릅니다. 즉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가 있는데 이것을 표준 편차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로 나누고 스퀘어루트 하면 이게 표준 추정 오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추정 오차를 계산을 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A가 작고 B가 큽니다. 왜냐하면 표준 추정 오차라는 것은 이 수직 간격 추정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표준 편차 스타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평균을 낸다고 해서 n-2로 나누는데 왜 n-1을 나눠야 될까? 왜 평균을 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요, 관찰점이 3점이 있어요. 3점이 있고, 오른쪽은 관찰점이 아주 많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느 모형이 적합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회기선이 도출되고 여기 이렇게 도출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른쪽이 더 좋은 모형이에요. 적합도가 더 좋은 모형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만 하고 평균을 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거리를 볼까요? 요만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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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에 제곱한 것이죠. 이 값이. 반면에 여기는 어떨까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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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개수가 많잖아요. 즉 이거의 총합과 이거의 총합을 하면요, 오른쪽의 총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모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계산하면 안 되고 평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즉 자유도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모형의 성능 또는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 추정 오차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정계수입니다. 영어로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했어요. determination이 결정이고요. coefficient가 계수라, 이 결정계수라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R 스퀘어드라고 표현합니다. 결정계수를 이해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관찰점이 있습니다. 이 실제 값입니다.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관찰점의 y 값은요, yi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회기선이 있을 것이고 회기선상에 있는 값, 즉 예측한 값은 yi 해트일 것입니다. 표준 추정 오차는 요 간격에
이 빨간 수직 간격에 대한 크기를 말한 것이었죠. 다만 이거를 표준편차 형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그림에 추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y 바입니다. 자, 회귀 분석 전이라고 볼게요. before예요. before라는 것은 회귀 분석 전이고, after를 보겠습니다. after는 회귀 분석 후입니다. before는 회귀 분석 전에는 뭐로 예측했을까요? y를 예측할 때 y의 평균값으로 예측했습니다. y가 있을 때 y의 평균값을 예측합니다. 그 값은 여기 y 바겠죠. 표본의 평균값으로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후를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면 무엇으로 예측할까요? 회귀선을 이용해서 회귀선상의 값으로 예측하니까 yi hat로 예측이 될 겁니다. 회귀 분석 전과 회귀 분석 후의 예측값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오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전에는 오차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값은 yi인데 예측 값은 y 바니까 오차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만큼이 생겼습니다.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오차가 얼만큼 될까요? 실제 값은 yi인데 회귀 분석을 하면 yi hat로 예측하니까 오차가 이만큼 생깁니다. 회귀 분석 전의 오차와 회귀 분석 후의 오차입니다. 요거를 이쪽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yi 빼기 y 바죠. 관찰점이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점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를 하기 위해서 제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합니다. 그 다음 요걸 보겠습니다. 실제값 빼기 회귀 분석했을 때의 예측값의 차이, 즉 추정 오차입니다. 관찰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라 시그마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걸 방지해서 제곱을 합니다. 요것은 빨간 선의 길이죠. 여기 빨간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요 파란 선의 길이가 파란 선의 길이가 요것입니다. 파란 선 빼기 빨간 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여기에 파란 선 빼기 빨간 선은요, 곧 나머지가 남겠죠. 그걸 제가 노란 선으로 표시합니다. 노란 수직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노란 수직선이 남습니다. 이 노란 수직선은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i hat 빼기 y 바 제곱의 시그마입니다. r 스퀘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파란 선 분의 노란 수직 간격을 말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회귀 분석 전에는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회귀 분석을 했더니 노란 게 뭐죠? 개선된 오차. 회귀 분석으로 인해 축소된 오차의 크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 전에 오차가 이만큼 있었죠? 회귀 분석 했는데도 오차가 이만큼 생겼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회귀 분석을 해서 오차가 얼마나 줄었느냐입니다. 따라서 R 스퀘어드라는 것은 회귀 분석 전에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회귀 분석으로 얼마나 줄어들었어, 즉 몇 퍼센트나 줄어들었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죠. 이건 스퀘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뭐라고 하면 될까요? Sum of squares. 미국 사람들은 이건 시그마라고 잘 부르지 않고 summation 합니다. Sum of squares예요. 스타일이 모두 다 Sum of squares의 스타일로 돼 있죠. 그런데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간격이 틀립니다.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즉 빨간 수직선과 노란 선을 합친 전체이기 때문에 토탈이라고 합니다. 토탈. 빨간 선은 회귀 분석해도 발생한 오차라 이걸 에러라고 부릅니다. 노란 선은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회귀 분석으로 축소된 오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sum of squares SST total t를 쓰고요. 이 값은 sum of squares SS의 error 2를 쓰고요. 요 값은 sum of squares의 다음에 regression의 r을 씁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SST분의 SSR. 회귀 분석 전에는 이만큼의 오차가 있었는데 회귀 분석으로 줄어든 오차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unexplained 라고 부르고 이것을 explained 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unexplained sum of squares고 explained sum of squares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회귀 분석을 해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해도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는 거고, explained라는 것은 뭐냐면 회귀 분석을 했더니 그 부분은 설명이 됐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ST, SSE, SSR 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로 인해서 R스퀘어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SST분의 SST 빼기 SSE. 이것은 1 빼기 SST분의 SSE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의할 점 중에 하나는 SE와 SSE는 틀리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모형이 적합하죠? A와 B 중에서 A는 적합도가 높고, 즉 성능이 우수하고, B는 적합도가 낮습니다. 모형이 나쁘다고요. 즉 예측하면 잘 안 맞는다고요.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트는 어느 게 크고 작냐 했더니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습니다. 즉 표준 추정 오차 SE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R스퀘어드가 어느 경우에 클까요? A가 더 클까요? B가 더 클까요? 자, 요 식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SSE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여기서 말하면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간격, 이 검은 길이로 수직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SSE는 어느 게 큽니까? 오른쪽 게 큽니다. 오른쪽 게 크다는 것은, 이게 크다는 것은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결국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작다는 뜻입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R스퀘어드를 계산하면 왼쪽 게 크고 오른쪽 게 작습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R스퀘어드는 왜 이게 크고 A가 크고 B가 작냐면 이래요. R스퀘어드는 뭐죠? 회귀 분석으로 인해서 회귀 모형이 몇 %나 개선됐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왼쪽의 경우는 회귀 모형으로 인해서 이 선으로 인해서 매우 많이 개선됐고,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거보단 상대적으로 덜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E와 R스퀘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는 스탠더드 에러, 즉 표준 편차라 제일 작으면 값이요 0이고요. 그리고 값은 무한대까지 갑니다. 즉 상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R스퀘어드는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적은 것은 0이고 제일 큰 비율은 100%니까 이렇게 됩니다. 즉 R스퀘어드의 특징은 상한과 하한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한과 하한이 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R스퀘어가 1인 경우, 1이라는 것은 여기 1이니까 SSE가 0이라는 뜻입니다. SSE가 0이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수직, 여기 그림은 수직 간격이 제로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죠. y의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합니다. 즉 모든 관찰점이 회귀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SSE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R스퀘어가 1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R스퀘어가 0인 경우에는 이 수직 간격,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수직 간격이 매우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0은 아니고요. 거의 0에 가깝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표준 추정 오차와 결정 계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지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EE는 Standard Error of Estimate, 즉 표준 추정 오차는요, 일종의 표준 편차라, 표준 오차잖아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란 것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요, 값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m, 2m, 3m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모집단이라고 가정합니다. 모집단. 표본이면 또 분모가 바뀌니까 좀 골치 아파서 그냥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1m, 2m, 3m가 아니라 cm로 측정했어요. 그래서 100cm, 200cm, 300cm라고 예요. 이거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숫자가 100배가 늘었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도 100배가 납니다. 근데 1m나 100cm나 똑같잖아요. 2m나 200cm는 똑같고 3m나 300cm랑 똑같은데 표준 편차는요 100배가 늘었어요. 표준 편차라는 건 측정 단위를 바꾸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측정 단위를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바꾸면 SE의 값이 100배가 됩니다. 여기처럼 10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SE의 값으로 원자의 산점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자, SE가 100이 나왔어요. 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로 했는지 미터로 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측정 단위를 바꿔버리면요, SE의 값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키를 재는데 나노로 쟀으면요, 스탠다드 에러 오브 에스티메이트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마일로 쟀으면, 마일로요, 킬로미터 말고 마일로 쟀다면 SE의 값이 매우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E 값 그 자체를 가지고 모형이 좋은지 나쁜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R스퀘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율이라고 했어요. 제일 크면 1, 제일 작으면 0입니다. 상환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R스퀘어드 값을 보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R스퀘어드는 측정 단위 바꿔도 그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단위를 미터에서 센티미터를 바꿔도 R스퀘어드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그 이유는 분자도 바뀌지만 분모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터에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100배가 돼서 10,000배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스퀘어로 씌웠기 때문에 100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스퀘어로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10,000배가 됩니다.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0,000배가 됩니다. 따라서 분자와 분모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측정 단위를 바꿔도 R스퀘어드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측정 단위를 바꿔도 그 값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R² 값이 0과 1일 때 산점들을 알고 있죠? 0일 때 이렇게 생겼고 1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R² 값으로 원자리의 산점들을 근접하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R²가 더 좋은 지표입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그림에서 SE가 10인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1, 2, 3, 4가 있는데 SE가 10인 경우, 표준 추정 오차가 10인 경우를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냐? SE는 왜냐하면 SE는 측정 단위를 바꾸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Y의 측정 단위를 바꾸면요, 이런 스타일 같이 생긴 게 이런 스타일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같은 게 3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즉 Y의 측정 단위를요, 여기서 미터로 했는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이 간격이요, 여기서 열었다가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SE의 값이 10이라 해서 어느 경우다 1, 2, 3, 4라고 중에서 하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질문인 거 R²가 0.6이면 어느 게 해당될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여기서 R² 0인 경우가 이렇게 생겼고 1인 경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어떨까요? 1번은 R²가 1에 매우 비슷하겠네요.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4는 어떨까요? R²가 여기 보니까요 0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R²가 크지 않을 겁니다. 0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작을 거고요. 0.6인 경우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SE의 값을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R² 값을 0.6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통계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인지할 수 있습니다. R² 0.6이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즉 통계학을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SE도 있고 R²가 있는데요, 좋은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 지표의 값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덥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더워 하거나, 혹은 파렌하이트로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시 파렌하이트야. 그럼 사람들은 더운지 나쁜지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왜냐? 파렌하이트는 우리한테 좋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섭씨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32도씨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되게 덥겠구나, 반바지 입고 가야 되겠다, 더운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이 섭씨를 말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은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요. 좋은 지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말합니다. 파렌하이트가 아니고요, 섭씨 체계를 말합니다. R²가 훨씬 좋은 지표의 SE보다, 왜? 그 숫자를 말해주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표준 추정 오차와 결정계에서 구하셔야 하면 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셀로 회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이미 입력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회귀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Y는요, 지금 이게 Y고요. 그 다음에 X는요, 요게 X입니다. 이게 드래그를 하고 넣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고 쫙 나와 있습니다. 글자를 좀 확대를 하고 결정계수라고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R 스퀘어드의 값은 0.967 쭉 나갑니다. 표준 오차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이 SE입니다. 표준 추정 오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곱이라는 게 뭐죠? 스퀘어스고요. 합은 서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sum of squares입니다. 따라서 요것은 회기가 있어서 SSR에 해당되고, 요것은 제곱합인데 잔차라는 건요, 모집단에서는 L하고요, 오차항이요, 표본에서는 잔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SSE가 되고요, 개는 SST 토탈입니다. 자, R 스퀘어드 값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나요? SST분의 SSR이죠. 즉 여기서 보면 203.2분의 196.67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0.9678입니다. 이번에는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한번 바꿔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지 않았을 때 R 스퀘어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감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아까는 요것이 독립 변수였고 요것이 종속 변수였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확인하고 이것을 Y로 놓고 이것을 X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 아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개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트 3에서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꾸면 개수는 당연히 바뀝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결정개수는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제대로 했을 때 결정개수는요, 여기 0.9678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립변수를 바꿨을 때 결정계수는 0.9678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다른 개수 이런 것들은 다 바뀌는데 결정계수만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꿔도 R 스퀘어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R 스퀘어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즉 R 스퀘어가 높다고 해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 거, X가 Y에 인과관계가 된다는 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R 스퀘어는 단순히 통계적인 관계를 나타낼 뿐이에요. 통계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X, Y를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R 스퀘어드가 0.99가 나왔어. 따라서 X가 Y를 잘 설명한다.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R 스퀘어드가 0.95가 나왔으니까 X와 Y가 통계적인 관계는 높구나 를 나타내는 것이지,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 돼서 인과관계가 잘 설명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R 스퀘어드의 높고 낮음이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x와 y를 바꿔도 알수의 값은 동일합니다.